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월 달에 민주당의 대권 후보 뽑는 경선 전당대회 이걸 연기하자 이런 주장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 경선 연기론 후보를 좀 늦게 뽑자, 이게 조금 민주당에서 다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당원으로 보면요, 대통령 선거 180일 전에 후보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일이 내년 3월 9일이니까 늦어도 9월 9일, 올해 9월 9일 이전까지는 후보를 확정해야 됩니다. 이거 당원 규정입니다. 이런 일정은 당원에 역시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힘하고는 좀 2달 빠릅니다. 국민의힘은 넉 달 전까지 후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11월 9일 이전이죠. 이런 경선일을 국민의힘에 최소한도 맞추자, 그보다 먼저 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2달 정도는 늦추자는 주장이 지난 2월에 친문그룹 일각에서 제기됐을 때만 해도 별로 호응을 못하고 흐지부지 됐어요. 그 경선 연기론을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친문의 김두관 의원하고, 그리고 또 다른 대권 주자로 지금 부산과 움직이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조찬을 하는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 얘기를 제기한 사람은 김두관 의원이라고 합니다. 친문. 김 의원은 이 조항을 바꾸든지 무슨 단서 조항을 해서 이거 경선 규정을 좀 두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자 중앙일보는 이같이 보도하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일 120일 전으로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을, 그러니까 이걸 아예 지금 현재 120일로 넉 달 전으로 되어 있는 걸 더 늦춰서 100일 전으로 늦추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180일이다. 만약 100일 전이면 80일 먼저고 120일 전이면 60일 먼저인데, 우리가 180일 전에, 지금도 2달 차이인데 더 늦어질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180일 전에 후보가 선출돼서 이렇게 너무 일찍 뽑아놓으면은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 전 총리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 의원의 한 측근 인사가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 정 총리도 그럴 수 있겠다, 지도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건 사실상 공감을 표시한 걸로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어제 오전에 이렇게 뚝 발표를 했는데, 얘기를 설명했는데, 말했는데, 친문 전재수 의원이 여기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 전재수 의원은요, 친문 중에서도 핵심인 부산 친문의 핵심인 사람입니다. 부산 친문이 제 권력의 실체인데 그 중에 핵심인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페이스북에다가 민주당이 집권 전략 차원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연기를 검토해야 된다. 특정 캠프, 그래 이재명 경기지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입장을 제의하면 당 소속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다. 특정 후보 입장, 특정 계파 입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논쟁을 하지 말고 연기해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먼저 뽑아놓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을 멀뚱멀뚱 쳐다보게 하는 상황에 직면할 텐데, 최소한도 국민 3천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로다가 후보 확정 시기를 늦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부산 친문 전재수 의원의 이런 주장이나 김두관 의원의 주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여권에 있는 대선 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 어떤 때는 여야 통틀어 1위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이어서 2위고 여권에서 2위인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대표 경선에서 계파색이 였거나 비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되니까 당권을 놓친 거예요. 홍영표 의원이 대표가 안 됨으로써 친문. 그러니까 위기감이 빠졌어요. 그런데 야, 이거 대권까지 비문을 넘어 이재명 지사는 비문을 넘어 반문으로까지 불리는데, 야, 저쪽에 넘겨주는 건 곤란하다.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사실은 고백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당권에 이어 대권까지 내기면 친문은 고사위기에 빠지냐는 이런 위기의식이 조바심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친문은 지금 현재 자체의 적자 후보가 없어요. 자, 이걸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보면요. 김영삼 정권,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김영삼 후보한테 안 주려고 박철원계의 그 월계수혜가 설쳤던 것. 김영삼 정권 때 이해창 후보에게 안 주려고 상도 동계가 난리쳤던 것.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쪽으로 안 가기 위해서 동교 동계가 움직였던 것.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지금 친문이 움직이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자체 후보가 없는, 그때도 동교 동계도 그랬고 상도 동계도 그랬고 박철원 경우도 그렇고 김영삼이나 이해창이나 노무현을 압도할 만한 그런 자체 후보가 없어서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 친문도 자체 후보가 없는데 그럼 누구를 생각하느냐? 예를 들면 이낙연, 정세균, 이 사람들은 낙스르기를 기대해봐도 지금으로 봐서는 역부족이에요. 이낙연 후보가 쭉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를 내세워서 시간부터 벌어놓고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대수 의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대통령 후보 확정 시점을 국민 3천만 명 이상의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 면역이 가시권에 들어올 때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시기를 지금으로서는 11월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 갖고 뭘 이 정부를 믿을 게 있습니까? 11월에 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매일 날끝마다 나오면은 백신이 부족하고 금방 뭐 조금 될 것 같으면 이만큼 부풀려서 한 달을 했지만 지금 백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누가 자신있게 압니까? 책임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백신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쪽에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백신 남아돌까 걱정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11월에 된다는 보장, 그러면 그때 가서 집단 면역이 형성 안 되면은 그럼 대통령 후보 경선은 어떻게 몇 달 더 연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든지 이재명 후보에게 안 주고 이재명 지사에게 반 이재명 후보를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짙게, 그리고 그 바탕에는 위기감, 조바심이 깔려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공식 회의도 아니고 무슨 대권 주자, 아직 선언도 안 한 무슨 두 사람, 김두관, 정세균 이 두 사람이 조찬하면서 운을 떼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산 친문에서 맞장구를 치고 다니까 친문이 얼마나 지금 미래에 대해서 당권을 뺏긴 다음에 위기감을 느끼는지를 알만하다, 그것만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실제 실현 가능성도 별로 많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여기에요, 시기를 늦추자는데 아마 이재명 지사 말고 다른 주자들은 속으로 이해가 척척 맞아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권 내에서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을 전부 지지를 합쳐도 이재명 지사에게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시간을 벌어놓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무슨 뭐 협상을 하고 담합을 하든지 말든지. 오죽하면은 두 대권 주자연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경선 연기론을 거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요, 역대 정치사를 보면은, 대권의 역사를 보면은 이해창 때나 무슨 노무현 때나 또는 김영삼 때나 보면은 이렇게 자꾸 이 시도를 엉뚱하게 하는 거,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혹시 뭐 넌 성공한 예를 못 봤습니다만은 실패를 하면은 왜 실패합니까? 여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지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적 역풍이 얼마나 거센지는 그 정치적 역풍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거는 과거의 대권 역사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죠. 이거 이재명 지어갖고 친문 후보 길러낼 시간을 벌겠다는 것 말고 뭐가 아니냐. 이거 천하의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또 묘한 거는 친문이 이 경선 연기론을 제기한 바로 어제, 제기한 어제 이재명 지사는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중 여사도 면담했답니다. 이 면담하는 자리에는, 그리고 봉하마을을 찾은 적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은 변호사도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뭐 겉으로는 말하면 말려들지 몰라서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30%를 넘기는 게 본인들에게 큰 숙제가 돼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요, 이거 대표니까 이거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당 대표 경선 때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룰을 바꿀 수는 없다가, 이제 지금도 이건 당 차원으로 논쟁을 키울 일이 아니다.
후보들끼리 합의가 제일 우선하다. 이런 입장이고 실제로 어떤 후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거냐? 실제로는 약간의 명분도 있어요. 민주당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민의힘한테 뭐로 우리가 카드를 먼저 보이느냐? 명분이 아주 없진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상한 대세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걸 전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2달을 늦춘다고 해서 다른 주자들 지지율이 오를지 더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야, 이거 경선 국면을 더 주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도해야겠다. 그리고 경선이 끝난 다음에 당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연기론을 수용해서 후보 경선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가능성도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실제로 연기론이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한번 꺼내놨기 때문에 아주 사그러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큰 이슈로서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폭발력이 컸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민주당에서 2번째로 다시 제기된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론 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